서울 강서구를 지나가는 101번 버스는 2025년 겨울의 어느 오후 3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축축한 옷 냄새와 함께 뒤섞였고 승객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버스는 좁은 도로를 따라 흔들리며 달렸고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꽉 쥐어야 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혼잡 속에서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버스 중앙으로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지팡이 손잡이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75세의 나이에 비해 그의 얼굴은 깊게 팬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40년 전 입은 총상 때문에 다리가 아파왔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고 버스 안에서 노약자석을 향해 한 발짝씩 내디뎠다. 버스가 급하게 코너를 돌자 김영수 할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손잡이를 놓칠 뻔한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그때 그의 눈에 노약자석이 들어왔다. 저기 자리가 있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안도감에 살짝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깨졌다. 노약자석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최민재라는 젊은 남자가 다리를 길게 뻗고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28세의 그는 목까지 올라오는 뱀 문신과 귀에 주렁주렁 달린 피어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얼굴에는 건방진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여기가 노약자석이야.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통증이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며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민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할아버지.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비웃었다.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힐끔거렸지만 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탁했다.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부탁이다.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나? 최민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김영수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아이고, 절뚝이는 노인네가 여기서 왜 이러세요? 내가 왜 비켜줘야 하는데?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그는 다리를 더 쭉 뻗으며 자리를 크게 차지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툭 밀었다. 그 작은 충격에도 김영수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다. 아이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최민재는 더 크게 웃었다. 다리가 아프면 택시나 타세요. 왜 버스에서 나이 많다고 유세야?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40년 전의 기억이 순간 떠올랐다. 차가운 강물, 총소리, 그리고 자신을 업고 달리던 누군가의 숨소리. 그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최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영수 할아버지 앞에 섰다.
배려, 법에 노약자석 비켜줘야 한다고 쓰여 있나요? 나도 피곤하거든요. 그는 손가락으로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다시 한번 세게 밀었다. 이번에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제대로 넘어질 뻔했다. 지팡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쨍 소리를 냈고 그는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았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상황을 보았지만 그만하세요라고 작게 말할 뿐이었다. 최민재의 위협적인 분위기가 모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무 나약해진 걸까? 최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다리를 쭉 뻗었다. 그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때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올라왔다. 이재훈 할아버지였다. 78세의 그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버스 안의 소란을 한눈에 파악한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와 최민재를 번갈아 보았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젊은이 무슨 일이야? 최민재는 그를 무시하며 이어폰을 더 깊이 꽂았다. 하지만 이재훈 할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밤, 총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달리던 순간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최민재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버스 안의 긴장된 공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꽉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최민재는 여전히 노약자석에 다리를 뻗은 채 앉아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눈이 최민재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낡은 코트 아래로 단단한 어깨선이 살짝 드러났고 손에 든 천가방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김영수 할아버지 옆에 섰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주변을 압도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다리가 좀 아파서. 최민재는 이재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뭐야, 또 다른 노인네가 왔네. 둘이 짝짝꿍 하려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김영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자유라는 글자가 새겨진 그 지팡이는 낡았지만 묘하게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순간적으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차가운 강물, 비에 젖은 손, 그리고 누군가를 업고 달리던 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숨기고 최민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젊은이 그만해. 이재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최민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는 손을 들어 이재훈 할아버지의 가슴을 밀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에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최민재의 손목을 붙잡아 단숨에 꺾었다. 아! 최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버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이재훈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최민재의 손목을 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폭력은 좋지 않지. 최민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지만 손목의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다. 이 영감탱이 너 뭐야? 그는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두 명의 남자가 일어났다. 최민재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팔뚝에 문신이 가득했고 하나는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고 다른 하나는 손에 반지 여러 개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재를 도우려 다가왔다. 야, 민재야. 괜찮아? 모자를 쓴 남자가 소리쳤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들을 돌아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너희도 같이 할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불안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팡이를 더 세게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괜히 부탁을 해서 하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모자를 쓴 남자가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옆으로 살짝 몸을 틀어 피한 뒤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쿵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승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다. 두 번째 남자가 반지를 낀 손으로 이재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노렸다. 하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손바닥으로 그 주먹을 막고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눌렀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뺐다. 그의 손가락이 마비된 듯 떨렸다. 단 몇 초 만에 두 남자가 모두 제압당했다. 최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를 갈며 소리쳤다. 너희 뭐야? 저 영감탱이 하나 못 이겨?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승객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외쳤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이재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어디서 그런 힘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천가방을 어깨에 다시 걸치며 말했다. 옛날에 좀 배웠던 게 몸에 남아 있어서. 최민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갔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는 동료들을 부축하며 내렸다. 너희 기다려. 내가 이거 그냥 안 넘어가. 그는 문이 닫히기 전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겁에 질린 떨림이 묻어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앉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노약자석에 앉았다. 이재훈 할아버지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여전히 두 노인을 힐끔거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재훈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노인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지팡이 제게는 특별한 물건이에요. 40년 전에 저를 구해준 사람이 남긴 거라. 그는 말을 멈추고 이재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자유라 좋은 단어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네,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강가에서 이걸 주고 떠났어요.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저를 업고 달리셨죠.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천가방을 꽉 쥐었다. 차가운 강물과 총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그렇군요. 힘든 시절을 겪으셨네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버스는 강서구의 좁은 골목을 지나며 천천히 달렸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이재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였구나. 버스는 강서구의 좁은 도로를 따라 조용히 달렸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두 노인에게 쏠려 있었지만 방금 전의 소라는 잦아들며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에 든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이재훈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아까 그 몸놀림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젊었을 때 잠깐 배운 게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의 말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김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저는 이런 몸이라 힘든 일을 할 수 없지만 할아버지를 보니 아직 세상에 힘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의사로 은퇴했어요. 다리가 이렇게 된 뒤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죠.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의사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그의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를 구해준 분 덕분에 의사가 됐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이 천가방을 꽉 쥐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강물, 비에 젖은 손, 그리고
총에 맞아 쓰러진 소년을 업고 달리던 순간.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셨겠군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죠. 그는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자유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눈이 그 글자에 머물렀다. 그의 숨소리가 잠시 무거워졌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두 노인은 함께 내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할아버지,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강서구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노인의 대화는 따스하게 이어졌다. 찻집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김영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했다. 이 나이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제일 좋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녹차가 나오자 김영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손으로 감싸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40년 전에 큰 일을 겪었어요. 북한에서 가족과 함께 탈출했죠.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이 찻잔을 들다 말고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셨는데 북한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하셨고 저희 가족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들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손에 쥐며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는데 북한군이 쫓아왔죠. 저는 다리에 총을 맞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군인이 저를 업고 달렸어요.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끝까지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군복, 피로 물든 강물, 그리고 소년의 작은 몸을 업고 달리던 자신의 모습. 김영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분이 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자유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는 지팡이를 이재훈 할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지팡이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금만 더 버텨, 곧 자유야. 그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기고 말했다. 정말 소중한 물건이군요. 그때 찻집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네, 이 영감탱이들. 최민재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를 노려보았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다.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또 너구나.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최민재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버스에서 망신 준 걸 그냥 넘길 줄 알았어? 이번엔 너희 둘 다 끝장낼 거야. 그는 동료들에게 손짓했다. 흉터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늙은이들 조용히 따라오면 덜 아파. 이재훈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뒤로 물러나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쥔 채 떨며 물러났다. 최민재가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꺾었다. 아! 최민재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흉터 있는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피한 뒤 그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 쓰러뜨렸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배를 쳤다. 단 몇 초 만에 세 명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다. 찻집 주인이 놀라 소리쳤다. 경찰 불러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쓰러진 최민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냥 늙은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찻집 바닥에 쓰러진 최민재와 그의 동료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김영수 할아버지 옆에 섰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가득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가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찻집 주인이 다급히 전화를 걸며 외쳤다. 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겁니다. 최민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의 통증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는 이재훈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너 이 영감탱이, 내가 이걸 그냥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젊은이, 이제 그만해. 더 다치기 전에.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최민재는 동료들을 부축하며 문 쪽으로 비틀거렸다. 기다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는 문을 나서며 힘없이 중얼거렸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찻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쏟아진 차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또 도와주셨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 할아버지가 위험한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노인은 다시 녹차를 주문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 지팡이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가 쏟아지던 강가에서 그 군인이 저를 업고 달렸죠. 총소리가 계속 들렸는데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적시던 느낌, 공포에 떨던 어린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따뜻한 등.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손으로 감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분은 다리에 총을 맞은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이 지팡이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잊지 말라고.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에 젖은 군복, 피로 물든 손, 그리고 소년을 업고 강을 건너던 순간, 그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조금만 더 버텨 곧 자유야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분은 용감한 사람이었군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고 의사가 됐어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죠. 그는 이재훈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를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그 강인함이 비슷해요. 이재훈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때 찻집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니 최민재와 그의 동료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찻집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야, 영감탱이들, 나와. 최민재가 손에 쇠막대기를 들고 외쳤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또. 이재훈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최민재는 쇠막대기를 땅에 쾅 내려치며 말했다. 버스에서 망신 준 것도 모자라 찻집까지 와서 깽판을 쳐? 너희 둘 다 오늘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여기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붙잡았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경찰이 곧 올 텐데 하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찻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최민재와 그의 일행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쇠막대기를 든 남자가 먼저 이재훈 할아버지의 머리를 노렸다. 하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피한 뒤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쇠막대기가 땅에 떨어지며 쨍 소리를 냈다. 최민재가 뒤에서 달려들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아! 최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세 번째 남자가 칼을 꺼내 이재훈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칼끝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붉은 피가 코트 위로 번졌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찻집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다. 할아버지. 그는 지팡이를 짚고 문으로 달려갔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어깨를 누르며 남자를 걷어찼다. 남자가 뒤로 넘어지며 칼을 떨어뜨렸다. 단 몇 분 만에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찻집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나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어깨를 누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스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가 코트를 적시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재와 그의 일행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빨리 튀어. 그들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재훈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찻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수건을 가져와 어깨에 댔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건 그냥 스친 게 아니에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집에 약이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제가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그는 찻집 주인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하자 두 노인은 함께 올라탔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재훈 할아버지의 어깨를 누른 채 말했다. 할아버지, 왜 저를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택시는 강서구의 작은 병원을 향해 달렸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의 강물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소년의 목소리. 택시는 강서구의 조용한 골목을 지나 작은 병원 앞에 멈췄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재훈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코트는 어깨 부분이 피로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빨리요. 여기 부상자가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와 이재훈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안내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그 뒤를 따랐다. 그의 다리는 통증으로 욱신거렸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재훈 할아버지의 상처를 살폈다. 칼에 스친 거네요. 깊지는 않지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꿰매야겠어요.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옆에 서서 물었다. 괜찮을까요? 제가 의사로 일했던 사람이라 걱정이 돼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처치할게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어깨를 내밀며 말했다. 빨리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의사가 상처를 꿰매는 동안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따뜻한 손길에 김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상처 처치가 끝난 후 두 노인은 병원 로비에 앉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상대하시다니. 어디서 그런 힘을 얻으신 거예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옛날에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군인 그분을 아직도 찾고 있어요.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세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고 많은 사람을 돕게 됐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묵직해졌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자유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깊이 박혔다. 그분을 꼭 찾고 싶으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셨어요. 그분을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 그는 지팡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총소리, 차가운 강물, 그리고 저를 업고 달리던 그분의 숨소리. 이재훈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1978년의 그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가 내리던 강가, 소년을 업고 달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피로 물든 손. 그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조금만 더 버텨 곧 자유야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를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그 강인함이 꼭 닮았어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두 노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손에 쥐며 말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셔야겠어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어깨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보내요?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하자 두 노인은 병원을 나섰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재훈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서구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도 돼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죠. 택시는 강서구의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아파트 앞에 멈췄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내리며 말했다. 여기에요. 들어오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그를 따라갔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김영수 할아버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는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손에 든 지팡이가 김영수 할아버지의 시선을 끌었다. 자유라는 글자가 사진 속 지팡이에도 새겨져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은. 이재훈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찻잔을 들고 나오다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그건 옛날 동료예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이 지팡이 제가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보였다. 이재훈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혹시 그 군인을 아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냥 비슷한 지팡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발 사실을 말해주세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천가방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 저는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한 발짝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그분이시죠? 저를 구해준 그 군인,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혔다. 네, 나예요. 이재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두 노인은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울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 흐르는 침묵은 따뜻했고 두 노인의 눈물은 40년의 세월을 넘어선 감정을 담고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재훈 할아버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고마움으로 젖어 있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요.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주워 다시 손에 쥐며 물었다. 왜요? 제가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재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건 북파 공작원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신분을 밝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스며 있었다. 제가 한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기억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고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그는 이재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매일 이 다리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믿었죠. 그는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이유였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상철아, 잘 지냈구나.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할아버지, 제 이름을 어떻게? 이재훈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너를 업고 달리면서 내 이름을 들었어. 내 아버지가 계속 상철아, 버텨 라고 외치셨지.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할아버지 정말 그랬군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40년의 공백을 메우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두 노인은 강서구의 작은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며 공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고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의 옆에서 걸음걸이를 맞췄다. 할아버지, 요즘요? 어깨는 괜찮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상처도 다 나았고 마음도 좀 가벼워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할아버지,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작은 목재패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희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저는 할아버지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패를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상철아.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저는 요즘 티난민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내가 구한 소년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젊은 남자가 노인을 밀치며 소리쳤다. 빨리 비켜요, 영감탱이.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표현이 달라질 뿐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젊은 남자 앞에 서며 말했다. 젊은이, 왜 노인을 그렇게 대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야, 또 다른 영감탱이가 설쳐? 너도 맞고 싶어? 그는 주먹을 들었다. 하지만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 주먹을 피하며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건 익숙하니까. 그는 쓰러진 남자를 보며 말했다. 젊은이, 노인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 남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도망쳤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두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다면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구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며칠 후 두 노인은 다시 101번 버스에서 만났다. 그들은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더 행복해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상철아.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한 일이 같이 있었다는 걸 느껴.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두 노인은 함께 내렸다.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췄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만날까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3시 버스에서 보자.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공원에 도착한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했다. 이런 평화로운 날이 있을 거라곤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재훈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 고마워, 상철아. 두 노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연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 40년 전의 위험한 밤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는 서로의 존재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들의 우정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다.